축구 뉴스 출발합니다. 축구 뉴스에서 준비한 특집, 이 한편으로 보는 전 세계 축구 리그 각 리그의 전문가 모시고 해당 리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K리그의 원탑, 원탑이죠. 네, 예, 서우정 원탑입니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고 뭘 보시기 힘들어요. 매주 나오고 있는데 저희 고정 아니세요? 사실 네. 오늘 드렸더니 바로 나오시고 오늘 출연하면 당분간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니 K리그 하면 서우정 기자가 가장 먼저 사실 떠오르잖아요. 저는 예. 그래요. 진짜로. K리그 K리그 하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 이분밖에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우정 기자님만 떠오르더라고요. 예. 아니, 축구 맞습니다. 팬들한테도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고 음. 뭐 현장을 또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들었어요. 매번 네. 현장 예, 다녀오시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예. 팬들한테 가장 이렇게 나는 신뢰를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신뢰를 받는 게요. 네. 부담 없게 생겨서 아 친근하다. 친근해서 아니 이 현장은 사실 이게 센스 있게 확 살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 못해가지고 근데 현장은 저만 뭐 열심히 나가는 건 아니고 모든 많은 기자분들이 나가고 있고요. 네. 예, 저희 동료 기자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저를 조금 더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하는 거 애착이 좀 보여서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비판할 땐 해야 되잖아요. 비판하더라도 뭔가 대안이나 혹은 애정 어린 질책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이게 잘 됐으면 하는 서로가 좀 연대 의식이 저도 K리그 팬이었었고 뭐 기자 생활 하지 않는다면 계속 또 그런 팬의 자세로 돌아가겠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죠. 팬들 눈에도. 네, 사랑합니다 K리그. 실력과 겸손을 갖춘 서우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컨셉 아닙니다. 자, 오늘 그 K리그 역사를 네. 좀 알아볼 텐데요. K리그 역사 살펴보면 이전 시대까지 좀 거슬러 갑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죠.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분인데 3S 정책에 힘입은 바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한 축구광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K리그 언제 출범했습니까? 네, K리그는 이제 83년 5월에 슈퍼리그, 슈퍼가 아니라 슈퍼. 슈퍼. 네,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프로축구가 출범을 했는데 1년 전에는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죠. 얘기해 주신 대로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많은 쪽, 다른 쪽으로 돌려보기 위한 돌리려고 했죠. 그런 노력도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제로 그 사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예. 박종환 그 전 국가대표 감독과 굉장히 내밀한 관계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축구 팬으로 유명한 이제 이주일 씨 코미디언 예. 이 세 분이 굉장히 친해가지고 뭐 축구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투자 분위기가 사실 당시에는 워낙 그 무섭던 정권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분위기를 끌어서 사실은 이렇게 해외에서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데 남미나 이런데는 자발적으로 리그가 형성이 돼서 프로화로 전환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이 만들어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구단이라는 형태가 초반에 많이 형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뭐 국민으로서 K리그를 당연히 사랑합니다만 네. 뭐 이렇게 뭐 K리그 클래식도 있고 챌린지, K리그 1, 2 복잡해. 네, 많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헷갈리는 게 많은데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불만인 부분이 이게 뭔가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명칭이 좀 오래가면서 이제 익숙해지려고 할 때쯤 되면 항상 명칭을 예, 바꾸고 맞아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 프로축구가 국내에 있는 프로스포츠 중에서 유일하게 상위 리그와 하위 리그를 모두 진행하고 있는 프로리그입니다. 야구, 농구, 배구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승강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에 대한 명칭을 따로 가져가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명칭들을 쓰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라고 했다가 또 최근에는 K리그 1, K리그 2 같은 조금 더 직관적인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고 스플릿 시스템이라는 걸 2013년부터 K리그가 활용하는데 이 부분이 K리그로 진입하려고 하는 팬들에게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장벽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국내에서 스포츠라고 하면은 시즌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오프 같은 이제 포스트 시즌제를 간다 이건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 제도가 없이
쭉 풀리그로 가서 이제 우승을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 많은 리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 뭔가 마지막에 긴장감을 끌어내야겠다고 해서 한 뭐 33라운드 정도까지 리그를 진행하고 그때부터 우열반 가리듯이 반반을 나눕니다. 맞아요. 네, 반반을 나눠서 하나는 이제 스플릿 시스템에서 파이널 그룹 A 그리고 하나는 파이널 그룹 B라고 너무 해서 복잡해요. 진짜.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한 지금은 올해 7년차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즐기고 있는 팬들한테는 상당한 재미를 주고 마지막 긴장감을 주긴 합니다만 뭔가 이제 축구를 좀 알아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설명이 좀 복잡한. 오프사이드 파울 설명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장벽이 있어요. 장벽이. 네. 예,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약간 리그 규모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아마 이 스플릿 라운드도 결국은 소멸되지 예. 않을까 싶어요. 애정을 조금 담자면 이 역시도 K리그의 흥행을 위한 시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 즐기는 분한테는 좀 어려운 어려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뭐 마지막에 또 승강 시스템까지 그러니까요. 승강 플레이오프도 굉장히 복잡 단안하다 예. 보니까 제가 만일 여자친구,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예. 여자친구 같은 존재에게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설명하기에는 분명 쉽지 않아요. 예, 맞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후배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다가 몰라 네가 하세요 막 이렇게 현실적이네요. 검색해서 알아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K리그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된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축구의 명칭은 슈퍼리그였습니다. 예. 그 뒤에도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외래어 남용이라는 어떤 정부 지적 때문에 80년대 중반에는 축구 대제전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프로축구 대회 예. 그리고 90년대 이제 초중반에는 코리안 리그라고 불리다가 98년을 기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K리그로 이제 장착이 됐죠. 사실 K리그라고 이름이 지어졌을 때 좀 국내 팬들이 불만이 있었던 게 그래요? 예. 일본의 J리그를 따라한 것 아니냐. 이제 국가의 어떤 첫 명칭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붙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요즘에는 뭐 K-팝, 뭐 K-방역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붙지만은 당시엔 약간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따라하는 같아서 것이다. 초반에는 조금 뭐 얘기들도 많았지만 예. 해외를 보면 호주 같은 경우도 A 리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슷한 식의 차용하는 리그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그 출전권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강등권 경쟁도 치열하더라고요. 이게 몇 위까지 진출하는 거고 강등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팀이 출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식이 좀 매년 클럽 포인트 점수 산정에 따라 가지고 바뀌기도 해요. 처음에 K리그 같은 경우에 네 팀이 모두 한 번에 본선에 진출했다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포인트가 내려가서 예. 내년부터는 두 팀만 이제 본선에 진출하고 두 팀은 플레이오프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도 복잡하네. 이것도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K리그 1 챔피언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FA컵 국내에 있는 프로 아마추어 모든 팀들이 참가하는 FA컵 이 두 챔피언은 본선에 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차순위 뭐 2위 K리그 1 2위 3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FA컵 챔피언이 K리그 1 1, 2위 팀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3, 4위도 갈 수 있겠죠. 그 팀들은 내년부터는 이제 AFC 챔피언스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이제 본선에 가야 돼요. 예, 이 그렇군요. 부분이 더 어려운 것 같네요. 또 어려운 게 이제 얘기 주신 이제 강등 승강 시스템인데 네. K리그 1 최하위 팀 그리고 K리그 2 챔피언 그러니까 1부 리그 가장 성적이 안 좋은 팀과 2부 리그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은 서로 위치를 바꿉니다. 예. 네.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이게 또 복잡한 게 K리그 1 11위 팀 그때 뒤에서 두 번째 팀이죠. 예. 11위 팀과 K리그 2에서 또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온 팀, 이 두 팀이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여기 승자가 이제 남거나 혹은 올라가거나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복잡하게 네. 구성이 되어 있는 K리그고요. K리그가 어느 정도 궁금해요. 규모인지. 아시아 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규모. 저는 이걸 이제 뭐 많은 분들 K리그가 얼마나 강한가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다 우승 국가예요. 예. 그런 전통과 역사 때문에 K리그는 강하다라는 인식을
아시아에서는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상승세긴 하지만은 한국은 여전히 AFC 클럽 포인트로 산정하는 랭킹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죠. 올해 기준 3위입니다. 예. 네, 중국, 카타르, 그다음 한국이니까 아시아에서 여전히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리그고, 또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강한 리그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만 이거를 이제 프로 스포츠니까 상업성이라는 규모를 봤을 때는 이 어떤 경기력이 강한 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제 중계권료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외 중계권료 총 수입이 올해 기준으로 한 1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이미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인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K리그의 상업성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K리그 관중 규모도 AFC 내에서는 약 10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력의 실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실력에 분명히 어떤 상업성, 상품성이 아직은 미치지 못하는 약간 이런 언밸런스가 있는 게 지금 K리그의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K리그 축구 스타일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 리그인 거예요? 이거는 해외에서 오는 이제 외국 선수들의 평가를 많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 이제 K리그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들이 항상 하는 세 가지 평가가 있어요. K리그는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강한 리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리그다, 많이 뛰는 리그다. 예. 사실은 결국은 그 리그의 색깔은 대표팀의 축구하고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리그 안에서 잘한 선수들이 대표팀을 해외에 나가더라도 주축을 정하게 되니까 우리 대표팀의 어떤 다이내믹한 그런 또 많은 압박과 체력 활동량을 승부하는 그런 축구에 굉장히 가깝고, 아무래도 뭐 아시아 내에서는 일본과 같은 아기자기한 어떤 패스 축구는 물론 팀에 따라서 강원 FC나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축구를 이제 추구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리그 색깔을 봤을 때는 역시 다이내믹하고 빠른 전환의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K리그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프리미어리그나 해외리그 좀 시청이 쉬워지면서 K리그의 인기가 다소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흥기가 또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프로축구 출범했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축구의 운영 자체가 90년대 후반까지도 파행이었어요. 대표팀을 위해서 리그가 운영되는 방식이 많았고, 대표팀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으면 리그가 중단이 되고, 지금은 이제 A매치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매 연중별로 이제 언제 쉬어야 된다는 게 나오지만, 그때는 대표팀이 경기력이 안 좋거나 혹은 월드컵 예선 같은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무작위로 뭐 한 달 가량을 쉬어버리는 들쭉날쭉한 리그다 보니까 K리그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고, 불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만 해도 월드컵을 앞두고 아예 리그가 중단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으니까요. 해외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좀 부흥기를 가질 만한 시간이 이제 초반 개업 효과 이후에 좀 적었죠. 그러다가 이제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기점으로 얘기해 주신 부흥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 이제 대표팀이 비록 탈락은 했지만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동화가 됐었고, 때마침 이동국, 안정환, 고종수로 불리우는 이 K리그 트로이카가 인기 굉장히 많았죠. 나오면서 여중생, 여고생들을 정말 축구장으로 끌고 오면서 K리그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런 짧은 부흥기가 한 1, 2년을 못 갔던 것 같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끝나고도 뭐 김남일 선수를 위시해서 오빠 부대들이 굉장히 축구장으로 많이 왔는데, 손종국 뭐 많았잖아요. 손종국, 뭐 이천수, 믿기진 않으시겠지만은 이천수 선수도 굉장히 그때 인기가 많았었고. 왜 믿기지 않아요? 인기 많았는데. 제 친구인데 외모상으로는 사실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약간 이제 귀엽다, 날쌘돌이 같다 이런 이미지. 그때는 모든 국민들 눈에는 그 2002년 멤버도 다 잘생기고 나이가 보였으니까 그때도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역시 4년 전처럼 1년가량 약간 좀 뜨겁다가 다시 꺼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리그가 스스로가 계속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국가대표로 인한 반짝 인기에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이 과연 리그의 정말 근본적인 인기 상승을 이끄는 문제인가라는 고민들을 스스로 하게 됐고, 오히려 2018년 독일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 때는 그 대표팀 독일도 잡고 했는데 그렇게 리그에서 막 관중몰이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2019년에
좀 리그가 자리를 잡고 그 예. 여파들을 이끌어가는 역대급이었죠. 네 그렇게 조금씩은 이제 K리그 스스로도 반성을 하면서 뭔가 안정적인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들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불리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예? 부럽냐고요? 부럽죠. 부럽고 어떤 부분이 부럽냐면은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할 때 보면은 이제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남자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자 직원들도 지난 주말에 제가 응원하는 어느 팀이 이겼어요. 야구 이야기를. 예, 야구 이야기를.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도 좀 더 마니악한 그런 느낌의 리그에서 머물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대중적이고 정말 월요일 출근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이야기를 맞아요. 얘기하면서 예. 일주일에 지난 주말에 뭐 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성이라는 것이 더 갖춰질 필요가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 오히려 또 리그 한국 우리 국내에 그런 스포츠가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배울 점도 있고 경쟁 의식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야구 팬이세요? 예? 야구 팬이세요? 아, 저는 축구를 더 사랑해요. 어느 팬이십니까? 어디 롯데 자이언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K리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 갈 길이 멉니다. 어려운 과제고 또 이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경기력 면에서 K리그는 상당히 질이 높아요. 뭐 많은 팬들은 물론 프리미어 리그나 프리메라 리가 이런 유럽의 명문 리그들 팀들의 경기력을 얘기하면서 하지만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K리그는 쏟아붓는 어떤 자금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력에 대한 개선을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경기력은 지금처럼 계속 유지해 가되 좀 뭔가 이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K리그가 스포츠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면 경쟁하고 성과를 내고 성적을 내는 데만 지나치게 해왔다면 결국은 프로라는 앞에 명칭이 붙는 것은 얼마나 많은 팬들과 함께 하느냐의 그럼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상업성도 붙을 것이고 팬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 커뮤니케이션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 팀의 경기가 벌어질 때 경기장 주변이 인파로 북적북적거리면서 하나의 그 도시의 축제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갖춰지는 것이 이제 축구에서의 프로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될 모습인데 K리그는 출범 후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굉장히 지금 이제 3년 뒤면은 40주년을 맞게 되는데 예.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멀었던 거죠. 이제는 K리그가 출범하고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그런 경기력 위주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정말 프로 스포츠다운 모습들을 갖춰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다행히 이제는 프로축구를 주관하는 프로축구 연맹과 K리그 각 팀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구의 사례가 그렇죠. 그렇죠. 대구가 지난 시즌 전용 경기장으로 옮겨가면서 K리그 내 그동안에 좀 일반적인 생각들을 많이 탈피했죠. 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최소한 3만, 4만은 지어야 된다는 의식을 1만 4천석 가량의 정말 작지만 경쟁력 있는 주 전용 구장으로 돌파를 했고 그 전용 구장의 지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경기력 이런 팬들을 만족시켜주는 경기력 외적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순식간에 리그 내에서 경쟁력 있는 강팀으로 올라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K리그 많은 팀들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우정 기자를 위해서 준비해 게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진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네. 자, 지금부터는 답이 없는 질문을 그런 질문 벌써 한숨을 쉬고 계신데 이게 너무 네.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걸 즐기세요. 자, K리그 원탑 기자 서우정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K리그 최강팀인 전북현대가 PL에 진출한다면 몇 위 할까요? 정정이. 이렇게 정적 긴 거 처음 봤습니다. 어. 예.
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최강 팀이니까. 최강팀인데 잉글랜드 네, 프리미어리그를 가면은 진출한다면 어느 정도 과연 수준일까? 몇 위에 경쟁력의 얘기죠. 답이 없으시면 되게 궁금한데요? 네, 진짜 궁금하죠. 어느 정도일지. 예. 강등권은 피할 것 같고요. 오. 예.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15위, 16위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게 뭐 사실은 이게 게임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비교를 딱 하기는 그런데 저는 결국은 그 팀과 리그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재화나 그런 인적 자원의 수준에서 K리그가 뭐 유럽 일부 리그에 가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줄 거다라는 거는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위권에서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강등은 네. 아니에요. 그래도 강등은 아닐 것이다. 강등 당할 수도 있고요. 강등권 경쟁을 할 것이다. 네, 그 정도 뭐 올 시즌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그 밑에 팀들하고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데 네, 그 팀들로 이기면서 살아남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이런 질문을. 자, 이제 유다원 아나운서가 두 번째 질문을 또 준비했다면서요? 이건 더 허무맹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메시가 이제 K리그에 왔어요. 와서 뛰면 몇 골을 넣을까요? 질문 왜 이래요? 서우정 기자 특집입니다. 네. 아니 메시가 일단 K리그에 온다면은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버선발을 들고 마중을 나가겠죠. 그렇게 나가야죠. 네. 한 게임에 몇 골을 넣을까요? 아니 메시가 K리그에 아니요. 오면은 몇 골 시즌 넣는 게 전체. 뭐가 중요합니까? 메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하죠. 하지 마시고요. 몇 골입니까? 한 시즌 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근데 메시는 이 선수는 유럽에서도 한 시즌에 40골, 50골 넣는 선수인데 여기서 K리그에서 얼마나 넣을까요? 이제 집이 아니 진짜 궁금해요. 어. 대충 어느 정도 넣을까?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면은 몇 골? K리그에서 이제 리그 최다골이 2012년에 대한 선수가 한 시즌에 31골을 기록한 게 최다골이에요. 그거는 뭐 메시라면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뭐 메시 선수는 K리그에 오면은 환영 인사로 거친 태클을 아마 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메시 선수라고 해도 메시가 왔다 메시라고 해도 아마 K리그의 이 터프한 수비수들이 그냥 보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도 최다 골은 충분히 넘을 넘는 것이다. 거다. 한 40골 정도. 40골 정도. 이런 답을 원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네. K리그가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J리그 그리고 또 최근 자본력을 바탕으로 커지고 있는 중국 슈퍼리그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드시겠네요.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중국처럼 이제 국가적으로 축구를 부흥을 시키자. 축구 네. 불기라는 이제 표현을 시진핑 주석도 쓰면서 지금 중국은 이제 국가가 국영기업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유럽이나 남미에서 뛰는 최고 수준의 선수가 자국 리그에 와서 뛴다는 뭐 아까 전에 메시가 K리그에 오면 어떻겠냐는 상상을 하지만 그게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뭐 호날두나 메시가 중국 슈퍼리그 가는 건 가능하겠죠. 이 정도 자금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K리그에서 해야 된다. 뭐 기업들이 혹은 지자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이제는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J리그처럼 잘 꾸려진 시스템 부분은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이제 K리그만의 길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K리그는 선수를 길러내는데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유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약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투자를 해온 그런 선구안이 있었고 이런 K리그만의 길, 경쟁력을 잘 살려낸다고 하면은 중국만큼 돈을 많이 쓰진 않지만 J리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착착착 돌아가진 않지만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그런 대응이나 그런 것처럼 순발력처럼 K리그도 분명히 여전한 존재감들을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다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이제 프로 리그로서의 모습들을 더 확고히 쌓아가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정이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K리그 많이 사랑해 달라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저는 그거를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학생 때일 때도 많은
축구 스타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한국 축구의 힘은 K리그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프로 스포츠라는 게 그래요.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 스포츠의 매력이. 그러니까 애걸복걸하고 K리그 좀 많이 봐주세요. 사정하는 게 아니라 K리그가 정말 재밌습니다라고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K리그는 가치가 있고 또 사실 저는 K리그의 매력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리그가 가질 수 없는 해외 리그는 저는 아이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멀리 나와 이렇게 중계나 이런 거 많은 컨텐츠를 통해 가까이 보고 있지만 정말 한없이 멀리 있는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상대라면은 K리그는 우리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같은 네, 스킨십을 할 수 있고 매주 주말 우리가 만나서 한 공간 안에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K리그가 생각해요. 그런 K리그의 매력을 한번 즐겨보세요. 네, 즐겨보시고 정말 재밌다고 생각이 된다면 계속 K리그를 찾아주시고 또 시즌권 사시면은 더 싸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더불어 K리그의 원탑 서우정 우리 기자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K리그가 잘 되면 저도 풍족하겠죠. 요즘 또 백수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기사 많이 봐주시고요. 중계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정 기자와 K리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구 뉴스 한 편으로 보는 전 세계 축구 리그 K리그 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놀면 축하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